그 썸네일 보신 분은 알겠지만 검사들을 무려 44명이나 지금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김 기자가. 이거 아주 뭐 보통 일이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 모셔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보경 기자님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김보경 기자입니다. 그 이전에 검사 9개 훈련 연구 논문 표절 문제랑 용산 어린이정원 출입금지 문제로 오마이TV 한번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검사가 살려준 의사들이란 기획을 들고 다시 찾아뵙습니다. 예, 지금 뭐 검사들을 이렇게 공수처에 뭐 가끔씩 이제 정치권에서는 고발이 있는데 기자가 그것도 검사 한두 명도 아니고 44명을 무더기로 고발하면 이거 거의 뭐 전례 없는 일인데 그 간단하게 네. 왜 고발하신 간단하게 아. 얘기부터 하고 이제 구체적인 설명은 또 진행하면서 얘기하죠. 알겠습니다. 이제 기획 검사가 살려준 의사들을 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화면이 나오네요. 네. 저게 며칠이에요? 20일입니다. 지난 20일, 지난주. 20일에 네, 예. 공수처에 고발을 하고 왔는데요. 예. 제가 이제 앞에 범죄자, 의료면허 살려준 검사 44명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 계층이라고 꼽히는 사람을 보면 의사와 검사가 있는데 의사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검사가 그 결과를 이제 보건복지부에 통보를 하지 않았고요. 이로써 의사 면허가 취소가 되지 않아서 또 이를 이용해서 돈까지 벌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 제가 지금 좀 풀어서 설명을 한 건데요. 이 저희 기사들을 좀 보고 시민들이 좀 많은 의혹들을 제기를 해주셨는데 검사와 의사 이 둘 사이에 은밀한 관계에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좀 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들을 좀 하나 읽어보자면 네. 검찰의 무능이냐 아니면 은밀한 뒷거래냐 법이 왜 유독 의사들에게만 더욱 관대해온 이유가 있지 않냐라는 이제 의심을 많이 제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평범한 시민들도 손쉽게 하는 의심을 정작 검찰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제 감사원으로부터 2차례나 지적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실체들을 좀 저희가 밝히기 위해서 직접 고발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일에 그 의료면허 취소 위기의 의료인들을 살려준 검사들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라고 칭할게요. 공수처에 이제 고발을 했고요. 대상 검사가 총 44명입니다. 혐의는 직무유기고요. 그래서 그 해당 검사들이 뭔 잘못을 했냐라고 하면 이제 유죄를 확정받고 의료면허 취소 대상이 된 의료인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의사, 뭐 치과 의사, 한의사, 간호사 뭐 이렇게고 약사까지 저희가 좀 포함을 해서 함께 고발을 했는데 사실상 약사는 의료 종사자라서 뭐 법적으로는 의료인은 안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함께 좀 포함을 해서 고발을 했고요. 이들의 이런 재판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은 검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장도 직접 또 써봤고요. 셜록이 이제 솔루션 저널리즘을 지향하는 매체니까 고발장도 직접 써봤고 취재를 통해 이렇게 수집한 증거 자료 들을 이제 전부 모아가지고 약 1,500장을 직접 공수처에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솔루션 저널리즘 네.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뭐 이제 보도를 하고 단순히 보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어떤 그 사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또 어떤 액션 행동을 취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셜록이 이제 대한 언론이자 솔루션 저널리즘을 좀 추구하는 매체여서요. 단순히 보도에 그치지 않고요. 이런 액션, 뭐 고발, 뭐 이런 것들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이게 취재에 나서게 된 어떤 계기가 네. 좀 계기가 특별히 있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탐사보도 매체이긴 하지만 이거는 약 1년 정도를 저희가 좀 시간을 두고 취재를 했던 아이템인데요. 작년 6월경에 제가 이제 2021년에 감사원이 대검찰청 정기감사를 해서 발표한 감사 보고서를 좀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한 대목이 좀 눈에 들어왔는데 그 부분을 조금 읽어드리자면은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9개 관할 지방검찰청과 지청이 재판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아서 2020년 6월 말 현재까지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있거나 재판 결과 확정일로부터 장기간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하자면
의료인으로서 생명을 잃을 뻔했는데 불구하고 검사들의 심폐소생으로 의료 면허가 취소가 되지 않은 케이스들이 나왔다는 이제 지적입니다. 이게 제가 당시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내러티브 기사들을 좀 추구하는 매체다 보니까 각각의 그런 사례들을 좀 찾고 싶었고 제가 뭐 국회의원실도 찾아가보고 뭐 이제 인터넷 판결서도 열람을 해서 이 사건들이 뭔지 좀 특정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좀 잘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잠시 묵혀두자라는 생각으로 작년에 잠깐 묵혀뒀는데 올해 이제 2023년 6월경에 감사원이 대검 정기감사 보고서를 또 발표를 했는데 똑같은 문제가 또 지적이 된 거예요. 그 의료 면허를 취소하지 않은 문제들. 또 2021년하고 네. 그다음에 2023년 2년마다 한 번씩 그러면 나오나요? 네, 정기감사가 그렇게 나오는데 네. 정기감사 때 이제 똑같이 또 똑같은 문제로 이제 그런 재판 결과를 통보를 하지 않아서 네. 의료 면허가 취소가 되지 않은 사례들이 있다라는 게 또 지적이 돼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단순히 취재가 어렵다는 이유로 미뤄둘 수 없겠구나 해서 올해 9월부터 다시 집중 취재를 해서 현재까지 총 5편을 보도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조금 이따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겠지만, 네. 그러니까 의료 면허를 취소할 정도로 과실이 있었던 의사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거의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나온 그렇습니다. 이런 의사들이 마땅히 이제 검찰에서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취소가 돼야 되는데 버젓이 그것이 안 돼가지고 버젓이 계속 의사 활동을 하고 영리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었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범죄 활동을 사실상 방관 내지 비호화했다는 결과적으로 그런 오해를 살만한데요, 그죠? 맞습니다. 이게 보통 통상적인 취소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네, 이제 의료인 면허 취소 절차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검찰은 이제 유죄 확정 의료인 등의 재판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 뭐 이런 사람들인데요. 올해부터는 물론 이제 의료 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가 되긴 했는데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의료 관련 법령 위반에만 해당이 됐던 부분이긴 한데요. 네. 어쨌든 이렇게 검찰이 이런 사안을 통보를 해야지 보건복지부가 의료면허 취소 처분을 이제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감사원이 지적을 한 대로 검찰이 통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보건복지부가 이 유죄를 확정받은 의료인 등의 면허들을 취소하지 못했고요. 감사원을 통해 밝혀진 사례만 총 47건입니다. 47건이라는 거는 지금 2021년하고 2023년 거 합해서. 네, 그 감사원 보고서를 합해서 47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원래 이제 취소가 됐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검찰이 일종의 심폐소생을 네, 해줘서 다시 심폐소생을. 살려놨다. 네, 그게 47건이나 된다. 네, 자, 이게 보니까 상당히 언뜻 들어서는 이게 엄청난 무슨 문제지 이렇게 잘 모르면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저기 지금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 저런 이제 절차를 골라서 이제 인포로 조금 더 설명을 보자면 네. 제가 예스와 노로 나눠서 설명을 한 건데 예스가 이제 원래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통보 의무가 가야지 보건복지부가 취소 처분을 내리는데 저희가 지적한 사건들은 이제 통보 의무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면허가 미취소가 됐고 그중에 일부는 또 그 취소되지 않은 의료 면허로 돈벌이까지 했다. 이런 거를 표현한 인포그래픽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사법적으로 얘기하면 범법자들한테 계속 의료 행위를 허용해 준, 네. 그죠? 그리고 검사들은 어떤 이유에서 이제 아까 이제 그 댓글 반응도 소개했지만 네. 또 뭔가 은밀한 뒷거래가 있는 거냐 진짜 이거 네.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뭐 또 검찰에 뭐 해명이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그 저희가 감사원 보고서에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좀 발췌를 한 건데요. 네. 이제 그 감사원 얘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2021년 당시 때 감사원이 지적한 사건 속 이제 피고인이 된 의료인들이 15명입니다. 네. 네, 근데 이 중에서 의료인 10명이 취소되지 않은 의료 면허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고요. 그들의 월 평균 수입이 1,587만 원 정도예요. 근데 이 돈은 이제 건보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랑 환자들이 낸 그 병원비가 당연히 포함이 됐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검찰청의 해명은 뭐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의료법 위반
비롯한 인허가 관련 범죄 통보 업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 공문도 내리고 방안을 검토하겠다. 뭐 이런 해명을 좀 했는데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현 대통령이거든요. 네. 근데 그 약속은 또 오래 가지 못했고요. 올해도 또 2023년에 감사원에서 또 걸렸던 그런 의료인들이 32명. 여기 이제 약사가 좀 포함이 돼서 훨씬 많아지긴 했는데요. 근데 2년 사이에 이제 사건들이 걸린 의료인 수도 훨씬 더 많아졌던 거고요. 그 관할하는 지청도 2배 이상으로 많아질 정도로 이제 사안이 더 중대해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 숫자로 보시면 조금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조금 더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서 금고 이상의 형, 그러니까 그 의료 면허 취소 대상이 되는 의료인 수가 사실은 평균에 1년에 한 20명도 채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혹은 너무 취소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검찰이 이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숫자인 거죠. 그래서 그 65명 중에 한 15명 정도가 지금 검찰의 재판 결과 미통보로 취소가 되지 않고 있었던 거고요. 비율로 따지자면은 23%, 4명 중에 1명이 검찰의 잘못으로 이렇게 의료 면허가 취소가 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자, 지금 김 기자님 말씀 중에 자, 그러면 2021년에 그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는데 네. 그럼에도 똑같은 잘못이 그대로 되풀이되다. 그때 검찰이 어떻게 조치한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그렇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네. 전혀 그것이 개선이 안 됐고 오히려 지금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 올해 늘어났습니다. 들어와서. 네. 그죠? 그다음에 올해 이게 근데 지금은 의료법과 관련된 네. 의료 행위와 관련된 범죄 행위만 지금 그렇죠. 대상 문제 의료 삼는데 관련. 올해부터는 네. 이제 일반 맞습니다. 범죄까지 확대된다는 거죠. 네. 의료 사고를 제외한 모든 문제. 예. 네. 그리고 의료 사고 외에도 네. 그러면 앞으로 지금처럼 검찰이 이렇게 해오면 앞으로 그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좀 많이 지적을 해야지 음. 검찰에서도 이거를 예의주시하면서 이런 문제를 반복하지 않겠구나 할 거 해서 그러니까 네. 뭐 감사원이 그렇게 지적을 해도 검찰이 거의 뭐 귀담아 듣지도 않은 거네요. 그렇다고 예, 볼 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있습니다. 흘리고 네. 그렇지 않고선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숫자가 네. 다 해봐야 20몇 네. 명이었잖아요. 그쵸. 2021년에. 그쵸. 연에 20명 정도가 네, 네. 안 되는 걸로 좀 네. 저희는 계산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그게 딱 뭐 아주 제한된 숫자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죠? 네. 그것도 뭐 검사 한 사람인 걸 다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뭐 검사들이 또 어떻게 해명을 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사례를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리스트 얘기를 먼저 할까요? 아니면은 사례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대표적인 사례 대표적인 사례 아니 리스트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리스트부터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쭉 개괄적으로 네. 보고 예, 그 저희가 검사가 살려준 의사들이라는 기획명을 따서 예. 47건의 사건 리스트들을 좀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제 대략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보았냐면 뭐 범죄 사실 그리고 검찰의 미통보 이후 그 면허 취소까지 걸린 기간 그리고 면허 미취소 기간에 또 돈을 번 그런 의료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최종 월의 보수,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 번 보수, 그 다음에 통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관할 검찰청과 그 담당 검사인 주인 검사들까지 실명은 여기선 거론하진 않았는데 저희는 어쨌든 실명까지 다 파악을 해서 리스트를 일단 작성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인포그래픽을 보고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가장 높은 형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징역 3년의 중형을 받았는데 검찰 덕분에 의료 면허가 취소가 되지 않고 지연된 한의사의 케이스가 또 있고요. 유죄 판결 이후에 3년 8개월이 지나도록 검찰 덕분에 면허가 유지된 약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수익적인 면에서는 검찰 덕분에 취소되지 않은 의료 면허를 갖고 매달 8,602만 원씩 돈벌이를 한 한의사도 있습니다. 매달 8,602만 원. 네, 이게 감사원에서 확인한 자료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좀 더 이게 47건이나 되니까 보편적인 케이스를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제 대부분은 사무장병원 혹은 사무장 약국, 그러니까 의료인이 아닌데 불구하고 그런 명의를 뭐 대여해서 만든 불법 의료기관을 저희가 사무장병원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사무장병원과 사무장 약국 케이스가 사실은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허위 진료 기록부 작성. 이런 케이스도 많았고 어떤 한의사 같은 경우에는 뭐 혈액이나 소변 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 양방
양방의료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행위들을 했다 걸려가지고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는데 1년 6개월 정도 취소가 되지 않았던 케이스도 있었고 어떤 한약사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처방전도 없이 다이어트 약을 막 제조를 해서 약 15억 원의 수익을 벌었다가 걸린 케이스도 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미취소 기간에 막 월 한 500만 원 정도씩 또 수익을 계속 창출을 했었고요. 약사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내 싱크대 위에서 뭐 이렇게 약을 제조하다가 걸려가지고 징역 6월을 선고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면허 취소까지 걸린 기간이 1년 2개월 정도 이제 미뤄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실 지금 의사, 약사, 하나같이 한의사, 하나같이 고소득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한 달, 두 달, 이거 늦춰준다는 것이 말하자면 그 면허를 살려내는 거 엄청난 수익하고 바로 연결되는 건데 일반인들하고는 또 다르게 그죠? 네, 일반 직장인들이야 뭐 사실 뭐 그 절반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일이네요. 심지어 1년 이상 만약에 계속 네. 취소가 안 되고 면허가 살아 있었다. 그렇죠. 그 기간에 벌어들인 수익이 엄청날 것 같은데